네, 안녕하세요. 폼메이커스 대표 이보리입니다. 일단 오늘 어떤 내용을 이제 발표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발표 장표에 일부러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 사진을 넣은 이유가 제 주변 지인분들이 가장 잘 나온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옷을 또 안 입고 오면은 다른 분들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한번 발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쭤보니까 오늘 청중분들이 대부분 이제 작은 게임사에서 이제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폼메이커스와 같은 유료 테스트 플랫폼 그런 서비스를 쓰지 않아도 직접 유저 검증을 진행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요즘은 진짜 퀄리티 있는 인디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인디 게임사분들이 이제 게임 출시했다라고 올려주시는 글들을 보더라도 와, 이거를 4명이서 만들었다고? 이거를 혼자서 만들었다고? 이런 게 이제 믿기지 않을 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퀄리티 높은 게임을 잘 만들어도 유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게임사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을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실제로 내 게임을 좋아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게이머들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들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관찰하거나, 두 번째는 소프트 런칭을 하거나, 세 번째는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이 3가지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데이터를 관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다 보면 유저가 이탈했는 건 알 수 있지만 왜 이탈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소프트 런칭을 해서 반응이 별로인 건 혹시 반응은 뭐 또 좋은 건 알 수 있지만 왜 그런 반응이 있었는지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어디까지 이 얘기를 들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게이머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디테일하게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에이전시에 많은 돈을 내고 QA를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좀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직접 유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데이터를 보는 이것만으로는 이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저 머릿속에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Y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야겠다라는 방향을 훨씬 더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유저 검증이란 유저와 직접 만나서 내 게임에 대한 의견을 듣는 법이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실제 유저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유저 검증의 핵심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설문 작성을 하든 커뮤니티를 운영하든 아니면 전시에 참여하든 모든 유저와의 접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디테일한 검증이 가능한 대기업보다는 작은 회사를 위해 빠르고 간편한 방법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텝은 테스트 목적회의인데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유저 검증을 나가면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저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앞서서 그냥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게임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실제로 내가 궁금한 게 명확하지 않으면 유저한테 정확한 피드백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시는 팀원분들하고 우리는 현재 가장 궁금한 게 뭔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를 정의를 하시고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볼지 꼭 정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목적을 정의하고 나면 테스트를 이제 실제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태스크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질문지를 작성을 하는 순서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태스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유저들이 하는 활동입니다. 뭐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레벨 1을 달성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 태스크를 이제 설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제가 김계발 씨라고 여기 왼쪽에 가상의 인물을 한 명 이제 모셔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플레이 스토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튜토리얼에 대한 의견과 초반 게임 플레이 후 솔직한 반응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평소 생각하시는 게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로 정리한 게 태스크를 정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스크가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 질문지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질문지는 제가 직접 작성한 걸 들고 와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작성한 질문지예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 팀에서 유저 인터뷰를 나갈 때 썼던 거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이 들어가 있죠. 질문지인데 질문이 아니라 아이스 브레이킹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유저분들을 실제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오늘 날씨는 어땠는지, 오는 길은 어렵지 않았는지, 밥은 먹었는지 이거를 꼭 물어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유저분들하고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안 하고가 실제 유저분들이 이제 긴장을 푼 상태에서 더 구체적이고 더 솔직한 응답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제 막 빨리 질문하고 싶고 유저분들 오셨으니까 긴장되고 하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빼먹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안 하고가 정말 큰 차이를 저 스스로도 경험했고 많은 자료에서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꼭 까먹지 말고 이제 유저분들 만나실 때 아이스 브레이킹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나서 또 이제 빨리 유저한테 내 게임을 보여주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게임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는지, 어떤 게임을 요새 많이 하는지, 가장 좋아했던 게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물어봄으로써 이분의 게임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정보는 나중에 이 유저가 어떤 피드백을 주든 더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꼭 이거를 먼저 물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태스크를 이제 실제로 진행하고 그 태스크별로 의견을 듣는 건데, 태스크 이제 진행하고 의견 듣는 거 하나의 세트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트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입하기를 본다. 그럼 유저한테 실제로 한번 가입을 진행해 보세요 라고 해서 그걸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팀 내에서 가입에 대한 궁금하신 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특정 버튼을 찾으셨는지 혹은 뭐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질문들, 미리 작성해 놓은 그런 질문들을 유저가 태스크를 진행한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트들이 이제 2-3개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총평을 들어야 되는데, 총평을 들을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저분들을 실제로 만나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어떤 분은 굉장히 이제 좋은 말만 해주시는 그런 유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굳이 한번 좋은 점을 찾아보자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서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끔은 이제 게임에 너무 비판적인 의견만 수용하면 좋은 점까지 다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의견을 좋은 점과 이제 좀 아쉬운 점 둘 다 객관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의 케이스인 좋은 말만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비판적인 의견도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테스터를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나 장소, 조건, 보상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하고 원하는 테스터를 모집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 알바천국이나 게임 관련 커뮤니티,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서 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의 추천은 5명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과 비용이 된다면 100명, 1000명 만나보면 좋지만 우리에겐 시간과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5명을 만나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이콥 닐슨이라는 굉장히 리서치 하시는 분 중에 정말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실험을 통해서 5명을 만나보는 게 가장 큰 효율을 발휘한다라고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5명에게 지금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고 또 개선을 한 다음에 다음 질문을 물어보시고 이런 정도로 구성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1시간에 3만 원 정도가 적당한데요. 물론 유저가 계신 곳으로 찾아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낮은 비용을 책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또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최대한 내가 있는 곳으로 초청을 하시고 비용을 1시간에 3만 원 정도로 책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설문으로 테스터를 이런 식으로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직접 작성했던 신청서고요. 일정 뭐 인원, 보상, 시간, 장소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고 주변에 이제 인터넷에 올리거나 해서 설문으로 테스터를 모집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까지 하면 그 다음은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할 때 뭐 가장 중요한 점은 진행자와 관찰자 이 2명이 꼭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테스트를 막상 이제 유저를 만나보려고 하면 한 명이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 명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주관적인 해석이 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2명이 꼭 필요하고 이 2명이 역할이 다릅니다. 한 분은 진행자예요. 그래서 유저와 실제로 대화하면서 질문하고 태스크를 요청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나머지 한 명은 관찰자예요. 그래서 이 유저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를 직접 타이핑을 다 하고 이제 유저의 표정이라든지 중간중간 그런 행동들까지 관찰해서 타이핑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잘 모르시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5명만 만나봐도 정말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5명을 인터뷰를 하고 나면 집에 거의 막 기어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30분 정도는 꼭 가지시고 그때 이제 뭐 단 거를 좀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가신다든지 꼭 리프레시를 하셔야 저희가 유저의 의견을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저에게 설명해주기보다는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테스터 진행자 그리고 이제 테스터 앞에 모바일이 있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관찰자가 이렇게 손만 나와 있죠. 보통은 이런 구조로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테스터랑 진행자는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관찰자 분은 마치 이렇게 벽지처럼 이렇게 잘 눈에 안 띄게 주변에 계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인사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처음에 테스터분이 오셨을 때 관찰자 역할을 맡은 누구고 오늘 나는 타이핑만 할 테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터가 지금 여기 말풍선에 질문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가져온 이유가 이 포인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진행하시다가 실수를 하세요. 그래서 이 유저 인터뷰 할 때 실수하시는 가장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따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테스터분들을 실제 만나서 내 게임을 이제 보여주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분명 나와요. 제가 달성해야 되는 게 뭐 다른 나라 정복인가요? 아니면 뭐 레벨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보스몹을 지금 뭐 물리쳐야 되나요?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때 나도 모르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대답을 할 때 보스몹을 저희는 물리치는 게 아니고요. 뭐를 찾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데 절대 이제 그렇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그 전에 무엇을 달성해야 될 것 같으세요? 혹시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저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유저가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는 뭔가 호기심이 들거나 궁금하거나 아니면 혼란스럽거나 어려울 때 질문하기 때문에 이때 바로 대답해 주시지 마시고 왜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지 유저의 생각을 꼭 들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자의 역할인데 관찰자가 지금 작성한 걸 보면 테스터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달성 목표를 물어봤다. 당황한 것 같아 보임. 이런 식으로 적어놨죠. 그래서 이 관찰자는 대화 내용을 적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테스터가 무의식적으로 이제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텍스트로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테스트 정리 공유하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마지막 이제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나서 꼭 랩업을 참여하신 분끼리 랩업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5명의 유저 인터뷰를 실제로 진행해 보시면은 진짜 당장 집에 가고 싶어요. 이제 그만하고 퇴근해서 이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데 그때 이제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이제 함께 참여하신 진행자와 관찰자 두 분이서 대화를 하면서 오늘 인사이트가 어떤 게 있었는지 기록을 하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 생각과 달랐던 점, 그리고 유저들의 공통 반응 등을 대화하면서 정리를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약속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랩업을 못하고 집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다음날이 되니까 훨씬 더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일날 약속만 갔다가 밤에 집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훨씬 기억이 많이 안 나고 많이 인사이트들이 날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간을 내서 따로 유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랩업을 당일날 해서 인사이트 놓치지 말고 다 기록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회사 내부에서 직접 진행하는 거는 잘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뭐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잘 짜여진 문서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작은 기업에서 서로 이제 이 인사이트를 기억하기 위해서 적는 거면은 잘 작성하기보다는 빠르게 이제 생각한 것들을 기록에 남긴다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제가 막 크크크 적어놓은 것도 있고 느낌표 막 정체가 뭐냐 이런 걸 막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솔직하게 그냥 그날의 느낀 점을 적는다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테스트 목적을 정해야 된다. 이거 절대 건너뛰면 안 돼요. 건너뛰면 안 되고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이거 꼭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를 이제 준비할 때 태스크를 먼저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지를 만들면 된다라는 점이고 세 번째는 테스터를 모집할 때 적어도 5명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테스트를 진행할 때 진행자와 관찰자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이면 의사결정권자가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가 의사결정권자 분들은 그 게임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저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권자가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유저분들의 피드백을 누구보다 빨리 흡수하고 또 반영하고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간이 꼭 되신다면 의사결정권자들이 직접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테스트 정리하고 공유하는 건데 당일에 랩업을 꼭 해야 된다. 이 5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유저의 피드백만큼 값진 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든 게임을 만들든 결국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유저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유저 피드백을 이제 받기 위해서 막상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끄럽고 귀찮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걸 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시면 의외로 직접 하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고 유저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좋은 게임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저 검증에 대한 주의사항 3개만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지인 말만 듣고 방향을 결정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인은 유저가 아닐 가능성, 그리고 좋게 말해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지인 피드백을 듣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지인 외에 이제 본인이랑 이제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제3자를 꼭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보시면 훨씬 더 솔직하고 냉철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지인 말만 듣고 모든 게임의 방향이라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에 모든 피드백을 발견하고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번에 모든 걸 발견하고 막 다 고치고 완벽한 게임을 출시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애초에 완벽한 서비스나 게임이라는 거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유저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개선하고 또 유저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어떤 거를 그럼 먼저 봐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길 텐데 팀 내에서 현재 의견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거나 아니면 이제 당장 이제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주제를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할 거를 이제 먼저 테스트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 고민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거나 그 다음 고민은 다음번 테스트 또 5명 만나보시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효율이 좋고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데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접어두고 진심으로 경청을 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말은 되게 맞는 말이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유저를 만나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내 게임에 대한 소개나 자랑만 하다가 끝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유저들의 머릿속에 생각을 캐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저를 만났을 때 전체 대화하는 시간이 이제 100이라고 치면 내가 얘기하는 시간은 20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들은 유저가 얘기하는 시간. 그래서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은 포메이커스고요. 포메이커스라는 그 이름처럼 결국은 만드시는 분들, 무언가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무료 테스트 플랜도 만들었는데 일부러 홍보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분들 중에서 특히 유저 피드백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이 지금 웨비나를 제 세션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유저 피드백에 대한 중요성을 남들보다 많이 인지하고 계신 똑똑한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무료 플랜 이용해 보시고 게임 개선에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인디 게임사 분들이 잘 돼야 저희 업계, 이제 게임 업계 전반의 변화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데이터는 이미 잘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유저를 직접 만나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발표가 이제 실제로 게임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세미나 감사합니다. 유저 인터뷰할 때 이거 하나만 신경 쓴다 하면 어떤 건가요? 이거 하나만 신경 쓰면 된다 하는 거 어떤 건가요?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은근히 유저를 만나서 대면해서 이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에 부끄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실제 유저를 만나서 내 게임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일단 들어보면 제가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알기 때문에 사실 다른 디테일한 사항들 실수 많이 해도 괜찮고 일단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익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좋아서 받아 적고 있어요. 호호호. 질문은요? 발표를 들으면서 포메이커스에 대해 검색해 보니까 삼성전자 스핀오프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일단은 삼성을 다니면서 그때도 사용자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개발자분들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굉장히 비싼 수천만 원을 들여서 에이전시에 의뢰하거나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점점 더 세상은 이제 유저 피드백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이제 위에서도 이제 상사분들도 더 많은 유저 피드백을 빨리 받아와라라고 하는데 막상 그 아예 부정확하게 저렴하게 하는 것과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퀄리티 있게 하는 것 그 중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을 꼭 만들면은 무언가 만드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이걸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진행자, 관찰자 역할 분담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작은 기업에서는 오프라인 유저 인터뷰를 직접 하기에는 시간도, 비용도 좀 어려운데 유유, 뭔가 대안이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두 명을 진짜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혼자 하기도 해요. 너무 이제 바쁘고 다른 분들이 시간이 안 되면 저 혼자 진행을 하기라도 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남기 때문에 꼭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무료 플랜을 오픈을 해서 이런 유저 인터뷰가 중요하다, 유저 피드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특히 작은 인디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간을 내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그런 기회들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저 인터뷰를 한 번 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유도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혹시 관련해서 조언해 주실 점 있을까요? 질문하셨네요. 이거 정말 그럴 수 있고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태스크를 미리 설정하고 목적을 미리 정의해야 되고 그 전에 질문지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물어보게 되면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요. 그래서 내 게임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전에 테스트의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질문지를 만든 다음에 팀원분들하고 한번 공유해서 보세요. 그래서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이거는 약간 유도신문 같은데? 라고 그런 이제 질문들이 발견이 되면 그런 것들을 같이 고쳐 나간 다음에 그 질문지가 준비가 되면 유저분들을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인터뷰 대신 게임 관련 행사에서 설문조사 양식 만들어서 해봤는데 이런 것도 기회가 있다면 괜찮을까요? 그때 혼자 대응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시네요. 일단 정말 힘들었을 것 같고요. 이게 은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데 설문조사만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객관식 문항을 잘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유저분들이 특히 전시나 행사 같은 상황에서는 뭔가 집중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형 응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쉽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이제 객관식 질문을 가지고 설문을 구성하시면 원하시는 그런 응답들을 좀 더 퀄리티 있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객관식 응답 중에서도 좀 그 이제 레인지로 받는 뭐 매우 만족 그리고 매우 불만족 뭐 노잼 꿀잼 이런 식으로 레인지를 받으셔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수집을 하시고 이 레인지를 받을 때 5개가 아니라 6개의 응답을 받으세요. 그 이유가 5개면은 꼭 3번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네. 그냥 골치 아프다. 그 그래서 있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겐도로. 실제로
그 데이터를 받아보게 되면 어떻게 MMO, 이거를 분석을 예.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 6개의 이제 선택지로 레인지 형태로 받으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플랜 어디서 확인해야 되나요?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시나요? 관심을 보이시네요. 네, 관심 일단 감사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트라이얼 플랜 신청 게시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신청 글을 써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테스트 준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임인지 이미 좀 출시가 된 게임이어야 하기 때문에 게임 링크나 이런 소개 같은 걸 써주시면은 저희가 그 게임들 중에서 선정해서 무료 테스트를 실제 진행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게임사분들이 사실 거의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이 저는 제가 테스트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걸 줄여주고 싶어서 이 플랫폼을 만든 거라 무료 테스트 플랜을 써보시더라도 실제로 게임사가 이제 할 건 별로 없고 그냥 저희한테 맡겨두시고 게임 개발하고 계시면 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Q&A 시간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첫 번째 강연 포메이커스 이보림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